아이씨. 에게 다른 제작량이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살생을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란이 어디 출신인지 아직까진 알려진 바 없지만 타지에서 아이오니아로 건너온 후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불사조의 정신을 지향하는 우주류에 합류해 우주류 전사들을 위해서만 검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터 2의 스승이기도 한 도란은 의외로 오른 그리고 오군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른이 패시브 스킬 간이 대장간을 사용할 때 도란이 자신의 제자임을 암시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도란은 내가 다 가르쳤지. 도란이 오른의 제자라면 마스터이는 오른의 사손, 즉 오른의 제자의 제자가 되는 셈입니다. 거기다 우주류를 계승하는 마스터이의 제자 오공이면 제자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증사손이 됩니다. 도란과 관련 있는 챔피언들은 모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볼 수 있죠. 도란템을 제외하고 도란이 만든 작품으론 마스터이가 쓰고 다니는 7개의 렌즈가 달린 투구와 50의 마법봉이 있습니다. 현재 도란은 마스터이의 단편 소설 귀향에 언급된 내용으로 보아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아이템을 도란템으로 시작하면 남은 50골드로 흔히 체력 포션을 사죠. 판타지 세계관에서 포션은 어디서든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디든 딱히 이상할 게 없지만 우리가 협곡에서 매번 구매하는 체력 포션은 의외로 아이오니아 산입니다. 아이오니아 지역을 상징하는 문장이 체력 포션 병 디자인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임 몰락한 왕에서도 빌지워터 이곳저곳에서 흔하게 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와 지역, 가정에는 저마다의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것들과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난 치료법도 있죠. 네, 바로 이 체력 물약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어디서나 구하기도 쉽고 거기에 성능까지 좋다? 이 정도면 사실상 룬테라 세계관의 타이레놀급 인지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자, 성능은 확실한데 아무래도 직접 먹는 거다 보니 맛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물약도 엄연히 약인 만큼 맛에 대한 좋은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 싶은데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챔피언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오르는 물약에서 체리 맛이 난다고 하고 체리 맛이. 타릭은 목 넘김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목 넘김이 부드럽군요. 탈리아는 포션이 염소 우유보다 맛있다고 하네요. 염소 우유보다 맛있잖아. 정식 유니버스는 아니지만 별수호자 세계관에 아리는 포션에서 딸기 맛이 난다고 합니다. 딸기 맛이네. 맛있으면 0칼로리. 사장님, 오늘 막걸리는 국순당 탄산이 짜릿해. 느껴봐. 3차마루로 완성된 천연 탄산에 밀폐캡으로 한 번 더 탄탄하게. 천연 탄산 국순당 생막걸리. 주르르. 몰라 이거 열몇 개 팔자고 지금 등산을 해야 된다고 뭘 못 팔아요. 그래서 왜 팔라고 또 이게 뭐야? 물품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3,000원? 9,900원, 7,900원. 오 리즈너블하다. 지금부터 힌트를 드릴게요. 템딩 만능 템이에요. 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3, 2, 알았어. 나 이거 등산 갈 때 이거 해봤거든? 자 여러분들 하나 기회예요. 10만 원?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은 내가 이득이 아니득이요. 귀여워 귀여워. 계좌이체 쌉가는 빠 어디 가서 저기요 바쁘세요 혹시? 어떤 아저씨 누가 누구지 모르지? 아니야 뭐야 이거 둘셋후 안녕하세요. 사이트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데요. 뭐야 선생님 이거 뭐예요? 상축이라는 더 많이 취업 앙상치야 여자친구 있으면 결혼하실 거예요 죄송한데 저 그건 아니에요. 디자이너예요. 3D맥스 돌려 나도 캐디. 알길 원해. 알길 원해. 알길 원해. 게임 초반에 흔하게 구매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물약이라면 게임 극 후반 풀템이라 더 이상 갈 아이템이 없을 때 구매하게 되는 건 영양입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 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노의 영향은 외형부터 녹서스의 감성을 물씬 풍기고 있고 강철의 영향은 프렐류드산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드의 플레이버 텍스트를 읽어보면 이 영향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바로 프렐류드의 곤드레 부엉이 여관에서 만든 특제 맥주입니다. 한마디로 술이었던 거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곤드레 부엉이네 잘 오셨습니다. 아무리 현실과 다른 게임 속 세계관이라 해도 누누나 애니 같은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걸 보면 영약의 텍스트 플레이버는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있고 무알콜 맥주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인게임 성능도 살짝 애매하고 이름도 10글자나 돼서 부르기에 너무 길고 여러모로 아쉬운 아이템 온기가 필요한 자의 도끼입니다. 이 아이템은 사람마다 줄여 부르는 약칭이 가지각색인데요. 온필자, 온필도, 온도끼, 그냥 도끼 등 정말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도끼치고 꽤나 특이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 무기는 혹독하고 가치없는 기후의 땅, 프렐류드에서 쓰이는 무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기가 필요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애쉬나 세주아니처럼 태생적으로 추위에 저항이 있는 냉기의 화신들을 제외한 프렐류드 태생의 일반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녹서스나 데마시아 등 프렐류드 외부의 인간은 남부인 혹은 온혈인이라고 불려요. 온기가 필요한 자와 온혈인, 이 두 단어 모두 냉기의 화신 혈통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을 일컫는 단어지만 온혈인은 오직 중립적인 의미만 내포한 반면 온기가 필요한 자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진 어떤 재료를 사용해 이 도끼를 제작했는지 또 누구를 위한 무기인지 등의 세세한 정보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현재로선 얼음정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냉기의 화신 전사들을 위한 무기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마치 갈리오의 외형을 연상시키는 듯한 아이템 가구를 돌가보십니다. 아이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마시아의 위대한 석상 갈리오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쉴드 뽕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아이템은 페트리사이트라는 특수한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그리고 물 등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처럼 데마시안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페트리사이트 나무에 재와 석회를 혼합해 이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페트리사이트는 강력한 항마 물질로 마법을 흡수하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마법을 질병이라 생각하고 거부하는 데마시아의 사상엔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인 셈이죠. 이걸 사용해 데마시아 영토를 둘러싼 성벽을 만들 정도였으니 이 정도면 마법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 다 했죠. 이런 페트리사이트를 대대손손 다뤄온 한 가문이 있었으니 갈리오를 플레이하는 분들은 익히 들어보았을 그 이름 바로 데마시아의 듀란드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데마시아를 위해 건축하고 조각하는 유서 깊은 가문이죠. 갈리오를 제작한 선대 듀란드의 유산을 계승하여 데마시아의 보이지 않는 소자라고 불리는 조각상들을 암암리에 조각해 훗날 적석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먼지가 될 때까지 지켜주마. 마치 사무라이의 투구를 연상시키는 듯한 외형의 가면 아이템 악마의 포옹입니다. 아이템의 이름과 지속효과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마, 그 중에서도 아자카나를 기반으로 한 아이템이에요. 아자카나는 피들스틱이나 이블린처럼 완전한 한 개체의 악마가 아니라 사람의 기생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라는 작은 악마들을 일컫습니다. 악마 중에서 서열이 가장 아래쪽인 애들이죠. 각 아자카나의 성질과 진짜 이름을 알아내면 움직이지 않는 가면의 형태로 봉인할 수 있습니다. 아자카나뿐만 아니라 모든 악마를 상대할 땐 그 악마의 본명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는데 이는 게임 몰락한 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아몬이라는 이름의 악마와 조우하게 되는데 미스포춘 일행은 이 악마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죠. 룬테라 세계관에서 악마의 힘은 그 이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본명을 알면 그 악마를 통제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블린, 녹턴, 그리고 탐켄치 등 이들의 이름 모두 자신의 진정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거대한 토끼, 밤의 수학자입니다. 미달리나 앨리스 같은 AP 챔피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아이템인데요. 사실 이 도끼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군부의 사형 집행인 파괴자 라사죠. 라사는 에로알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를 드러냈고 게임 몰락한 왕에선 플레이어가 상대할 수 있는 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일지 기록에 따르면 라사의 얼굴은 초록불빛에 둘러싸여 있으며 크기는 사람 10명을 세우는 것만큼 거대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는 룬테라에 헤로운이 처음으로 발발했을 때 여러 영혼들이 검은 안개에 구금당해 하나의 독립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의 분노와 화를 연료로 휘몰아치는 경로의 소용돌이가 되었죠. 그림자 군도의 여느 망령과 같이 지금 당장 쓰러뜨린다 해도 언데드답게 언젠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골 때리는 상대입니다. 밤의 수학자는 아무래도 도끼인 만큼 물리 공격력을 올려줄 것 같은 아이템이지만 실제로는 AP 챔피언을 위한 아이템인데요. 이는 라사가 영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괴자 라사는 영어 원문으로 라사, the Thunder입니다. 이 단어를 파괴자로 꽤 순환시켜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가르는 자 라사 혹은 찢어 밝히는 자 라사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아이템 고유 효과의 명칭이 영혼 찢기인데 이는 도끼로 벨 때 상대의 영혼도 같이 찢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망자의 갑옷,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방어구입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사람은 한때 빌지워터를 지배했던 남자, 해적왕 갱플랭크죠. 과거 갱플랭크가 아직 신출내기 해적이었을 정무렵 명성이 자자했던 총기장인 에비게일 포춘에게 최고의 권총 2자루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분노한 갱플랭크는 포춘 일가족을 총으로 쏴버리고 말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에비게일의 딸 사라포춘은 갱플랭크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결국 빌지워터의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갱플랭크와 그가 생선해 있던 데드풀홀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갱플랭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됐죠. 평소에 그가 장착하고 다니던 어깨보호대가 망자의 갑옷이라 불리게 된 이유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죽었다고 알려진 갱플랭크는 한쪽 팔을 잃긴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다시 한번 빌지워터를 정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의 고유 지속 효과는 침몰시키는 자입니다. 과거 갱플랭크의 전성기 시절 12바다의 무역로를 헤집고 다니며 수많은 배를 침몰시키고 다닌 것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타고 다니던 배까지 침몰됐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총 11개의 아이템에 관한 TMI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른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칼리스타의 치르개창 같은 특수한 템을 제외하고도 상점에서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100개를 훌쩍 넘깁니다. 패치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거나 앞으로 새롭게 추가될 아이템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더 늘어나겠죠. 아직까진 알려진 정보가 불충분한 아이템이 대다수인 만큼 앞으로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쿠조스였습니다. 건강한 일상엔 언제나 우리가 함께 건강한 넘버원 일상차 수수수영차. 뭐 카페 이런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드래곤볼 설명해주세요. 침착맨님이 예로 드는 게 너무 많은데 잘 몰라가지고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루토 설명해주세요. 귀멸의 칼날 설명해주세요. 블리치 설명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힘들어요.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기억도 잘 안 나요. 드래곤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드래곤볼 짧게. 이게 원래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서유기를 좀 재해석해서 그려봐야겠다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여행하듯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고